예, 이번 시간에는요, 예, 이 사주 명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 해요. 이 69년생이죠, 69년. 예, 여명이고요. 곤명이라고도 하죠, 곤명. 예. 7대운이고, 예, 순행을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69년생이면 55세, 예, 55세인데, 뭐, 법정 나이로는 53세. 예. 사주 라인으로서는 55세.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 어. 그러면 이 47대운에 정축이야, 정축. 정축 대운에 개묘 세우냐? 연운이지, 연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왔다, 찾아왔다. 왔을 적에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이거 봐서 이 대운의 흐름을 보고 요 대운에서 읽고서 세운을 또 읽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럼 문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문서. 문서와 내가 사귀고 있는 내 배우자, 알고 있는 지인, 특히 이 애정의 문제, 예. 이게 좀 껄끄럽게 되는 거야.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이별수가 생기는 거야. 그 문서에 대한 것들도 또 직장에 대한 문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게 된 일보 직전이야, 올해. 예.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조금 육친으로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조금 이 직장 일 하는 데 있어서 또 사귀는 남자 또 배우자가 그냥 뭔가 모르게 자꾸만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꿈자리도 사납고 뭔가 또 철학 공부 또 하고 해보기도 쉽고 종교에 의지하기도 쉽고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일한 만큼 내가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돈은 되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세운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많이 묻겠죠 또. 내가 과연 뭔가 하려 그러는데 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요게 이제 많이 이제 치우치겠죠. 또 결혼을 안 했다라면 남자와 이별수가 있을까요? 사귀는 남자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분은 누구냐 그러면 말 그대로 끼 있는 그런 배우란 얘기야. 완전히 뭐 지식도 있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 타로로 보니까 오 숫자와 1이라는 게 나왔어. 이게 5라는 거는 교황이야, 교황. 교황이기 때문에 군림하는 거지. 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군림도 하고 또 남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많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돈이 될 것 같으면서도 노력한 만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참견도 많이 해. 참견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큰 성과는 없다는 얘기지. 그 일이라는 건 다재다능이야. 못하는 게 없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지식도 있고, 또 끼도 뭐 상당한 거지, 상당한 거지.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엄정화 씨가 결혼을 못했어. 결혼 못하고 자식이 없다는 얘기지. 결혼 못했으니 자식이 없는 거 당연하겠지. 그래서 47대원에서는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대원이야. 애들만 보면 예뻐해. 언제 나도 자식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 형제의 그 조카지 조카 보면 막 쭉쭉 빨고 싶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대원이 37대원부터 47대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배우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 얘기야. 관성이라는 게. 여기는 정관이고 이건 편관인데 있는데 왜 결혼을 못할까? 이 남자를 만나면 이런 남자들은 또 자기 엄마한테 또 잘해요. 자기한테도 잘하고. 남자 부부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남자는 돈도 있고 또 춤도 잘 치고 끼도 있고 그런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 이런 남자랑 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뭔가 홀린 듯이, 뭔가 홀린 듯이 만나지만 이상하게 그 단합이 안 돼. 뭔가 될 때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직업도 마찬가지야. 직업도 그런 직업 속에서 끼 있는 그런 직업. 말하자면 그 연예인에 진출해서 돈도 벌고 그러는 직업을 잘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배우도 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 직업이 이게 첫 번째 직업과 첫 번째 남자라는 거지. 직업과 남자.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그 뭔가 이렇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직업도 마찬가지야. 직업도. 그래도 지금 대원이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길대원이야. 저는 이거 몰라요. 모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연예인이고 그 창고로 인해서 요 시기 때 그래도 잘 나갔다. 근데 이분이 이것도 내가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면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불행한 거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너 탤런트 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연예인 하기가 쉽냐고 그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근데 다 가질 수가 없다. 각자 무치란 게 있잖아. 어느 재주가 있으면 뿌리 있는 동물이 있으면 저기 이빨이 없는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재주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운에서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게 좋게끔 보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자식 복이 없다는 얘기지. 남편과 자식 복이. 만나서 살 수는 있어 분명히. 동거 생활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남자가 이런 남자가 내가 인연을 맺다가 조금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도 역시 이런 끼를 갖고 태어난 남자. 큰 빌딩 속에서 이런 직업도 된다 얘기했어요. 이것도 큰 빌딩이야. 큰 빌딩 속에서 요게 관인상생으로 된 거. 홍염의 문창의 관인상생이 됐기 때문에 끼 있는 도화에 그런 연예계 같은 그런 인연을 맺어서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 있으면 작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춤 같은 거 이렇게 배워서 학생들을 또 이렇게 배출하고 양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큰 빌딩 속에서.
이게 또 남자도 두 번째 남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끼도 있고 연예인 기질이 있고 연예인 기질 끼도 있고 또 어머니도 참 뭐랄까 학식도 있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지식도 있고 나에게 이 큰 물로서 이 큰 나무를 물심양면으로 계속 대주잖아. 그러니까 늘씬하게 잘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어머니 덕도 보고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 흘러왔던 이 시절에는 다들 누구나 안다는 얘기야. 저도 이분이 엄정화 씨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 사주를 내고 남자분이 있을까 없을까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딱 사주 들이대놓고 그럼 남자가 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야 분명히. 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운에서도요. 분명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식상이 분명히 들어있어. 몇 개씩이나 있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그런 사주들이 있단 얘기야.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는 왜 자식이 없나? 자식이 없긴 뭐야 없어. 분명히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응?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떤 숨겨놓은 자식이 있냐고 막 또 닥달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명식에서도 이 식상이란 이 여자가 자식이 운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근데 분명히 없다 그러는데 그 유산 낙태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런 게 명식이 다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남자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남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별 아니면 사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이 시기라는 얘기야. 47시기. 이때 자식과 남편이 나와 인연 없이 또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게 아니 결혼 안고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지도 모른다 얘기지.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야. 한참 결혼 때 이때 결혼을 이때 만약에 17대원에서 요때 이렇게 27대원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요 시기 때 남편이 요 시기와 요 시기 때 남편이 잘못된다는 얘기야. 사지에 묘지에 들어가면서 설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난 거지.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이치가. 그러면 지금 이 47대운을 좀 중요시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운이니까. 특히 올해 또 개면이니까. 처음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세운에 대해서. 이 시기 때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시기야. 돈 있으면 47대에서 지금 현재 대운이에요. 지금 돈이 있으면 무조건 그 하고자 하는 일 연예계 쪽에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인가 그런 거겠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계속.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남자에게끔 내가 돈을 줘. 그냥 용돈도 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돈을 벌 것 같으면서도 돈이 보이니까 돈을 벌 것 같으면서도 내가 뛴 만큼 노력에 소득이 없어. 그게 바로 올해야 올해. 올해는 친구들이랑 구설수도 생겨. 이 주변 친구 형제 이런 분들이랑 구설수도 있고 또 사귀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사랑도 못 보고 이별 수도 있고 또 생식기에 질병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칼을 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관제구설도 낄 수가 있는 날이야 이게. 올해 음적으로 한 7월달 아니 8월달 그 남자가 한 남자는 찢어지고 한 남자랑 사귀는데 그 남자도 서로 그 미움이 많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애정의 번뇌.
이게 남자도 되면 직업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정화 씨가 만약에 듣게 된다 그러면 왜 생사는 잡냐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과 제가 남자, 애인 이런 사람을 두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정 관계가 있었다 그럴 적에 한 남자랑은 헤어지게 되는 거야.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랑 또 헤어지는데 한 남자도 지금 미어지고 막 근심 걱정 속에서 지금 나는 죽고 있는데 싫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하고자 하는 일이 좀 근심 걱정 하고자 사귀는 남자 그런 사람들이랑 올해는 헤어질 운이 많이 있다. 화가 나면 욕도 막 나가고 막 또 생식기 질환 이런 것들도 좀 자궁에 대한 칼도 대볼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해라. 조심하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그렇게 생긴다고 발생이 된다는 것도 추론을 하지만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 이럴 때는 이런 구설수가 있구나. 하고자 하는 직장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겠구나. 남자랑 싸움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남자한테 내가 이게 흉기란 얘기야. 칼 이런 게 이게 교통사고 이런 거들은 얘기야. 이게 잘못해서 내가 또 화를 입을 수가 있구나. 이게 양인이기 때문에 또 형제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대리희생이라는 게 분명히 얘기해서 대리희생, 대수대명 대리희생. 예? 내가 진짜 이 종교 쪽에 어른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나쁘지도 않고 열심히 산다 그랬을 적에는 그런 화가 내 주변 친구 지인 이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 나는 조그만 앱댐으로서 막아버리는 거야. 조그만 앱댐으로서. 예. 그런 이슈도 있다는 얘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본인의 목이야. 본인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내가 망나니 짓하고 내가 아무나 남한테 피해주고 눈물 흘리게 한다 그러면 이런 가업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다 들어오는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이 시기 때는 좋은 시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좋은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은 번다는 얘기야. 돈 벌면 무조건 그 하고자 하는 일 무슨 사업이 있다는 얘기야. 이 끼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지. 도와. 이 사업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죠. 뭐 물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석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뭐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뭐 주식을 자꾸만 투자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올해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 일을 또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도 또 조금 근심 걱정이 많이 있더라. 애정의 문제 있을 때 한 남자는 헤어지고 한 남자도 지금 안 좋더라. 애정의 번뇌가 생기더라. 눈물이 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심해라. 올해는 문서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들어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뭐냐면 이 묘가 발동이 되었고 귀문이 됐을 적에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불면증도 생기고 신경약도 찾게 되고 그리고 요 시기 때 37대 이대원에서는 쌍기문이 들어왔어 지금 쌍기문이 들어와서 조상에서 지금 크게 발동을 하는데 왜 잘 나갔을까 이게 또 의문이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귀문이란 게 길신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거의 강하면서도 길신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조상에서 도와주고 영롱하고 총롱하고 남보다도 성경 지명이 발달돼 갖고 그 뭐라 그럴까 남들보다 앞서다는 얘기야. 앞서가 그러니까 조상이 이런 조상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 고조부 또 증조모 외할머니 이런 돌아가신 분들이 발벗고 도와주는 거야. 모르지 도와주는 거를. 이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자기 종교를 또 찾아가는 거야.
종교에 찾아가서 뭐 11조 험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불교에 가면 보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천지신명 무당무속집에 가면 굿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기란 얘기지. 이 시기 때 많이 철학관에 많이 또 찾아가는 시기야. 37부터 47 요 시기 때 철학관에 가서 많이 찾아가서 철학 공부도 하고 싶은 거야. 철학 공부. 예. 철학 공부도 내가 배워서 배우면 또 잘 되는 때야. 이때는 배우면. 요게 이 귀문관설이 쌍귀문술하고 이때 흉살로 탁하면서도 신약에 너무 신약에 탁하면서 이 쌍귀문술을 할 때 이때는 종교 쪽으로 완전히 입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당무속인이 되거나 신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때 주식도 할 수 있는 거야. 주식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실보다도 득이 된다는 얘기지. 예. 얻을 수가 있는가. 주식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때. 뭔가 노름 주식 이런 쪽으로도 유혹이 많이 당하지. 주변에서 하자고 그러고 문서계약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뭐 빠친코 이런 데 가서도 막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잃지를 않지 크게. 이 귀문이 도화 있기 때문에 이게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 다 또 새롭게 또 해석을 되는 거. 이게 신양과 신간과 탁한지 길신의 귀문인지 이걸 다 깨뚫고 있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이 만신약에 탁하면서 이때 되면 초년, 중년 되면 본드, 마약, 또 이상한 짓거리, 변태, 근친상간 막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 술집, 유흥업 생활,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길신유로 귀문이 쌍귀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에서 많이 발벗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번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많이 찾아다닌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유혹도 많이 들어오고 어디 가서 저는 이제 무당무속이니까 조상님들을 위해서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차려드리며 10억 만약 1억 벌 거니 2억을 벌게끔도 해줄 수도 있고 더 아플 수 있는 더 아플 수 있는 것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부처님 가면 부처님법 보시 잘하고 절 삼배 잘하고 막 이러면 또 부처님 많이 도와준다고 또 얘기를 하겠지. 예. 저기 교회 가면 또 교회 또 예수님이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 하겠고. 다 그런 이치 속에서 가는 거야 우리가. 이땐 종교 활동을 한다는 얘기 어쨌든 간에.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듣고 요거 하나만 대원만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 어쨌든 이 시기에는 남자가 들어올 것 같아도 자식이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아니야 화수 미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화수 미제가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별수가 있는 거지 이때도 이별수가. 이런 얘기들을 다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깊숙이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훗날에 인연이 맺어지면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만큼 또 설명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얘기 많이 했단 얘기야 지금. 어쨌든 이 시기 때는 아랫사람 윗사람 다 걷어들이고 싶은 마음, 훌륭한 마음이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고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 입양을 시키더라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라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시기란 얘기야. 이 시기 때는 촛불 밝혀가면서 내가 많이 기도도 해야 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이 시기 때 결혼했다면 자식과 요 시기 때 37부터 40세
자식과 남편 잃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어떻게 현명한 생각이죠. 이 사람이 이게 큰 문제라면 문제지. 핸디캡이지. 예. 호사다마라고 얘기했잖아. 다 좋지만도 그 중에서 그런 복은 없다. 57, 67 때는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남자에 있어서는 강하게 부러지는다. 좀 꺾인다. 네, 좀 건강도 살펴야 되고 요 시기 때 6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사고수도 들어있다. 사고수도 내가 피해자가 되냐 가해자가 되냐 그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 시기 때는 뭔가 많이 움직이려고 해도 조금 운세가 요 시기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도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큰 일 같은 거 일을 크게 도모하는 일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다. 근데 작게 먹고 작게 가는 게 낫다. 옛날 생각해서 크게 벌리다가는 오히려 화근이 된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는 얘기지. 크게. 그래도 뭔가 자기의 주관성이 강하고 뭔가 해보고 했다는 의욕은 나이 들어도 강하게 간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너무 태강직절이란 게 태강직절. 부러진다는 얘기야. 강하게 나가면 나무가 부러진다는 얘기야. 이런 시기에 들어오고 땅을 사갖고 거기다 이제 땅 투자를 해서 뭐 뭐든 나무도 심고 과일도 심고 그렇게 해서 말년에는 편안하게 가는 게 낫다. 편안하게 가는 게 낫다. 애로사항은 좀 남자 나이 들어도 요즘에는 뭐 80, 90도 다 짝이 있기를 원하고 없으면 또 애인도 찾고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남자가 또 평생 또 죽을 때까지 평생 반려자가 나오겠지 배우자가 있겠지 하면서 찾는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와 내가 배우자가 맞는 게 이 사람에게는 조금 인연이 약하다. 이게 내 전생의 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뭐 사주라는 게 이것도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예.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그런 학문 속에서 요 사주에 갖고 저는 이제 3주 갖고 얘기했죠. 이거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3주만 갖고도 어마무시한 통변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제가 또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이거 못했던 게 또 아쉬움이 또 없지 않아 또 있는다는 얘기야. 또 이게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보면 또 새롭게 또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변화무쌍하니까 막 보이는 거야 이게.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야 이게.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점사 보러 오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가면서 이 사람이 10문제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듯이 그래도 몇 가지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맞춰줬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좀 들었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배척할 게 아니라 이 시기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조심히 하려고 또 이런 거를 화를 또 면하려고 그러면 내가 종교 활동을 해가면서 또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야지만 내가 어차피 벌어지지만 그런 거를 조금 내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안 좋은 것들은 좀 덜 좋게끔 좋은 것들은 더 많게끔 그렇게 해서 접근을 받아줘야지. 무조건 이거를 왜 얘기한 거 나쪽으로 얘기한 거 무조건 다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나쁜 것들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좋은 쪽으로는 또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개선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여기다 어느 학자들도 혹자의 학문 이 사주명리학 하면서도 나쁜 것은 무조건 강하게 뭐 꺼지게 너 잘못돼 이때는 무조건 폭삭 망해 이때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비수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또 청량비도 같지만 말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이 상실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는 거야. 말 한마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도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얘기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실수가 나갈 수 있고 상대방이 조금 열 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또 잘못해서 안 좋은 소리 또 한마디 톡 해갖고 그 사람이 하면 이 제가 얘기한 거 또 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유 뭐로 들어 하면서. 그것도 본인의 목이지만 너무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지. 저도 최대한대로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또 아는 만큼 이런 것도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 참고 말 그대로 참고. 자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6월 12일 중순에 또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 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시고 건강하게 훗날에 또 인연이 있으면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또 학수고대 해가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